여러분은 최근에 챗GPT의 개발자인 샘 알트만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쫓겨난 사건을 아십니까? 샘 알트만은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이 대립으로 샘 알트만이 해임되었으나 다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거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지능적 완벽함이 일으킬 큰 파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유미의 단편소설 저건 사람도 아니다에서 주인공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두 해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인공지능 가사 도우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인공은 인공지능 가사 도우미의 집안일에 만족했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줄어들어 훨씬 편해졌죠. 어느 날 주인공이 아파서 인공지능을 직장에까지 대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직장에서도 자신보다 일을 더 잘해버립니다. 주인공은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된다면 마냥 편리하고 좋을 것 같나요? 이런 일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일은 현금 캐셔와 같은 직업뿐만이 아니라 약사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약사에 비해 약의 재고가 정확히 얼마나 남아있는지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약을 구입하여 약을 팔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감정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 표현과 인공지능의 감정 표현 사이에서 진짜 감정을 느끼는 쪽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속으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감정을 흉내내는 것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학습하여 흉내내는 것이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감정의 발생 경로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요. 감정은 일련의 누런 전기 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체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공지능이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에도 인간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판매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 판매원은 고객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을 꽤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공지능 판매원은 고객이 상품을 볼 때 발생하는 뉴런의 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들을 파악해서 보다 원활하게 고객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 대화하면서 상대에게 원하는 반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은 인간이 원하는 반응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가주오 이시구로의 소설 클라라와 태양에서 인공지능 클라라는 정말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클라라가 감정을 느낀다고 자신의 인간 친구인 조시의 엄마에게 말하죠. 하지만 엄마는 클라라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클라라가 만약 인간과 똑같이 흉내를 냈다면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클라라처럼 친구의 역할까지 해준다면 인간끼리의 소통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을 멈추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발전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은 1800년대 러다이트 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이 실업과 생활고의 원인을 기계 탓으로 돌려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듯이 자본가들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아직 산업화 이전에 멈춰 있었을 것인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을 받아들이고 인공지능이 상용화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는 일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감정 부분에서도 인간이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학습하고 알맞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양의 차이에 따라 데이터에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곧 부의 빈부격차를 형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데이터와 비슷하게 기술의 사용이 익숙한 사람은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차별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좋은 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편리한 사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까지 분석해 개인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인간의 일을 대신하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의 도덕적인 책임과 결정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데 인공지능에게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책임과 관련된 일일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완벽함이 일으킬 파문과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 벌어질 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의 문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여 인간이 쓸모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발전을 멈춘다기보다는 발전과 인간의 역할 유지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 이제는 인공지능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I가 그저 인공지능에 그칠 것인지, 나의 대안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